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목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이 노력, 그리고 첫사랑의 이 아픔, 그리고 첫사랑을 겪고 난 뒤에 피어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제 나뭇가지라는 곳에서 눈꽃이 피고 그 눈꽃이 녹은 자리에 다시 봄꽃이 피어나는 이 과정을 비유한 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하면요. 자, 그래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 어떻습니까? 이 고재종 시인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든가,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지금 중요한 작품입니다. 세안도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자, 흔들거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시련과 어떤 역경, 요걸 의미할 수가 있고요. 이 나뭇가지, 즉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꽃 한번 피우려고, 그죠? 그러니까 꽃을 피운다는 거는 이 나뭇가지에 피우는 거니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나뭇가지에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이 연에 나오면 눈이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는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이것이. 그래서 눈은 자,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가 대상이 나뭇가지로 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서리법을 썼죠. 나뭇가지에 이 눈꽃을 피우기 위한 이 눈의 끝없는 시도와 노력,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화를 썼죠. 비유를 썼고 또 서리적인 표현을 써서 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이 풍경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봄의 나무가 꽃을 화려하게 피워낼 수 있게 해주는 눈에 아낌없는 이 사랑, 헌신, 노력,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도전의 모습은 다음 이연에서도 두드려 보았겠지라든가 춤추었겠지로 구체화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을 보겠습니다. 이연에 보시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려는 이 눈의 헌신적인 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겪는 눈의 시련이라든가 또 끊임없는 눈의 다양한 노력들이 구체화되어 있고요.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해서 리듬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보세요.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하겠지라고 이제 이 종결어미가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화자의 어떤 짐작, 그리고 이 반복이 되면서 종결어미의 반복이 되면서 또 운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싸그락 싸그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소리. 청각적인 심상이고 음성 상징어예요. 그래서 이 난분분은 또 시각적인 거고. 그래서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린다든가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눈이 도전하는 모습, 그렇죠? 이걸 형상화한 거고요. 리듬감도 드러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그러니까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겪는 이 시련, 그렇죠? 실패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도전을 끝까지 하죠.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과 인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연에서는요, 도전 끝에 결국 눈이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끝에 피운 눈꽃에 대해서 화자는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그렇죠?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 자락으로 펴놓은 걸로 봐서 형상화한 겁니다.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눈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꽃이요. 첫사랑이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제 암시하는 거고요.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 첫사랑의 이 속성, 이것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그러니까 햇솜이라는 거는 그 당해에 새로 난 솜을 이제 햇솜이라고 하는데요. 이 햇솜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 그렇죠? 부드럽고 진지하고 진실한 순결하고 순수한 이 눈의 마음을 햇솜에 지금 비유한 겁니다. 지구법이에요. 다 퍼부어준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대한 희생과 헌신적인 태도를 지금 드러낸 거고요. 첫사랑을 위한 어떤 열정과 정열적인 마음까지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국 어때요? 피워냈습니다. 저 황홀을 보아라. 그러니까 황홀이라는 거는 찬란하거나 화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명령형을 쓰면서 어떤 경탄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련과 역경을 잊고 이겨내서 피워낸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감탄적인 자세, 예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자가요. 그래서 영탄법과 명령형 어조를 활용해서 화자의 강한, 여기까지 맞습니다만 강한 의지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여기서 이 의지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어인 바람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의 의미는 어떤 거냐? 바람은 시적 대상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은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가지에 앉으려는 시도가 좌절되죠. 또 이미 앉은 이후에도 바람에 날리게 되죠. 그래서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화자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 있던 눈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바람을 눈에게 시련을 주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적 대상의 아픔을 심화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이 바람이. 그래서 눈을 나뭇가지에 떨어지게 함으로 아픔을 심화시켜주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람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연인데요. 네 번째 연에서는 봄이 됐어요, 드디어.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봄꽃이. 그러니까 이제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이니까 앞에 1, 2, 3년까지는 어떻습니까? 겨울이고 여기서부터는 봄이니까 계절의 변화가 이제 되면서 시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봄이 되면, 그쵸? 봄이 된다. 그러니까 눈꽃이 녹는 계절이 되면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된 자리에, 그쵸? 된 자리에 첫사랑의 아픔입니다. 그 상처, 열정을 의미하는 거죠. 열정적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첫사랑의 아픔, 흔적, 이 상처를 이제 댔다고 한 거죠. 한 번 된 자리.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자리라는 것은 눈꽃이 폈던 자리를 감각적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감각적으로. 어떤 감각이요? 촉각입니다. 촉각. 그래서 눈꽃이 녹은 자리이자 봄꽃이 피는 자리다라는 것이고요. 고귀하고 소중한 사랑의 바탕이 됐다라는 얘기죠. 사랑, 고귀한 사랑의 밑바탕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터트린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운이법을 썼고요. 원관념은 이제 결국 뭡니까? 나뭇가지에 핀 봄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상처라는 표현이. 그래서 첫사랑이 남긴 상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이 사랑의 결실은 이 봄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성숙한 사랑을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의 의미를 좀 화자는 깊이 있게 통찰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또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격은 예찬적, 경탄적, 회화적, 낭만적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나뭇가지를 향한 이 눈의 헌신적 사랑을 그리고 있고요. 이 눈은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이 사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존재가 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봄이 되면 어때요?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피워낸 사랑의 고귀함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역시 시간의 흐름입니다. 계절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의 모습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는 발상을 취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자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이라든가 그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모습이라든가 봄에 그 눈이 녹은 자리에 된 자리죠. 그렇죠? 핀꽃의 모습에서 첫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눈꽃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추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흐름이 바뀌면서 나뭇가지 위에 눈이 내리는 모습에서 봄에 꽃피는 모습까지를 형성한 시입니다. 자, 그다음 역설적 표현, 우리 앞에 사연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까지. 또 유사한 시어나 시구가 반복됩니다. 리듬을 당연히 형성하겠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음성 상징어, 또 반복적인 시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거. 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 의인법이죠. 의인법을 써서 시적 의미를 드러냈다. 두드려 보았다라든가, 춤췄다든가, 햇솜 같은 마음이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자연물의 눈에 인격을 부여해서 첫사랑이라는 시적 의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감각적 이미지를 주로 활용했어요. 촉각이라든가 시각, 그쵸? 청각 이런 표현들. 또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의도를 강조했다. 이런 표현들. 또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렇죠? 영탄적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영탄적인 어조입니다. 또 이연의 싸그락 남분분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드러났죠. 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하면서 유사한 시어가 드러났죠.
뭐뭐겠지라는 종교로미의 반복이 나타났죠. 그래서 또 이연의 일행과 이행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배치되어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운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좀 다 드러낸 겁니다. 특히 이연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적인 특징에서는요.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생동감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렇죠? 상처와 같은 시어가 이제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그래서 눈꽃을 피워내는 눈의 첫사랑, 또 그 사랑의 아픔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워내는 나뭇가지의 성숙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계절감이 드러나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또 자연의 순환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또 비유로 드러냈고요. 또 대상을 의인화했죠. 대상의 면모를 강조합니다. 눈을 의인화하면서 나뭇가지와의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는 눈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추가적인 내용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는 뭡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죠?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꽃이 피는 이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생각했고요. 이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꽃과 첫사랑이 모두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 것, 동시에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눈꽃이 지나간 자리에 피는 봄꽃이듯이 성숙된 사랑이 첫사랑의 슬픔을 딛고 온다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눈꽃이 곧 첫사랑인데 이러한 눈꽃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다 하신 분들은 앞에 본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주된 형상화 방법에서는 자연현상과 첫사랑의 의미를 지금 대응시켰는데요. 나뭇가지에 눈이 내린 모습에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실현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나뭇가지 눈꽃이 핀 개화된 모습에서는 어때요? 첫사랑을 이룬 황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봄에 꽃핀 모습에서는 어때요? 첫사랑이 끝난 뒤에 이룬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첫사랑은 황홀하지만, 첫사랑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랑은 성숙하고 원숙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구와 표현상의 특징, 함축적 의미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뽑았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 부분에서는 의인법과 서리법이 쓰였죠. 눈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햇솜 같은 마음, 지규입니다, 지규.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황홀을 보아라 그랬죠. 그래서 황홀이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을 사용했고요.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여기서는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갔고, 또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성숙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요 19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해가지고요.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자, 1번에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는 없습니다. 역동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했다. 이거 없습니다. 공감각이요. 반어적 표현도 없습니다. 명령형 표현은 나와요. 그렇죠? 황홀을 보아라. 그 장면. 하지만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OX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청자와 말을 주고받는 방식 역시 아닙니다. 자, 6번째로는 이제 아름다운 상처와 같은 눈 쌓인 나뭇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했다 그랬는데, 눈 쌓인 나뭇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했다는데, 화자가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눈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나뭇가지고 주체는 눈이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무심하게 보시면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3년에서 화자가 자연물에 대한 거리감은 사연에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극복된다? 잘못됐습니다. 거리감, 극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지 감탄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오늘 그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다던가 이런 시련이 있을지언정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